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글로벌 IT 수요는 올해 코로나19 부진에서 탈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GDP 성장 속에서 신제품 출시와 이연 수요 회복 가시화로 구조적 회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 상승 사이클 진입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에서 제시하는 내년의 반도체 산업의 최선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은 산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현재 글로벌 IT 수요는 반도체와 5G 중심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빅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년 4분기 현재 시점은 IT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증설을 큰 폭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5G 스마트폰 보급 확산이 반도체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5G 폰의 장점이 속도이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는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D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D램은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글로벌 D램의 공급 구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세계 업체의 과점적인 공급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내년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D램에 대한 수급은 3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2021년 3분기부터 D램의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낸드는 D램과 달리 6개가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상황은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낸드의 특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서버용 SSD, 게임 콘솔과 같은 신규 수요 확대가 낸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낸드의 공급 과잉 상황은 내년 1분기 이후 안정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드릴 말씀이 내년에 공급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요인들이 반도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지 그 요인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버입니다. 반도체 수요의 핵심인 서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 이상이 서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버의 교체 수요 도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인텔의 신규 CPU인 아이스레이크가 1분기에 출시되고 사파이어 래피드가 4분기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서버라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이 되면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서버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마다 서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서버를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업체들이 안 했던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의 수요가 약화되지 않겠냐 우려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성능의 인텔 신규 CPU 출시가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의 서버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MEC라고 멀티 엣지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같은 한 업체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다양한 서버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확대에 큰 요인이 되는데 제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결제 기능은 아마존에 의뢰를 하고 머신러닝 기능은 구글 클라우드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 저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특정 클라우드 업체의 종속성을 탈피하는 동시에 상호 경쟁을 유발해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비용도 줄이고 다양한 업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클라우드 업체 간의 경쟁은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시장의 화두가 MEC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5G 스마트폰 보급 확산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4G LTE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5G 폰이 어떤 반도체하고 영향이 있느냐? 이 비단 스마트폰 자체의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5G 폰 보급이 확산이 되면 속도가 일단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면 동영상 시청 횟수가 증가하거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횟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G 폰 스마트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올해 2억 5천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6억 대로 2.5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스트리밍 시장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은 넷플릭스의 독과점적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 미국의 디즈니라는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디즈니가 기존의 사업 구조를 과감하게 접고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넷플릭스, 유튜브는 기존의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버 증설에도 좀 게으른 편이고 고객을 위한 마인드 자체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가입자 이상을 보유한 디즈니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발이 되겠죠. 이 부분은 서버를 증설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는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켜 향후에 반도체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DR5입니다. DDR5는 조금 먼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DDR5의 가장 큰 장점은 고속구동입니다. DDR4 대비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소비 전력도 20%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성능의 저전력의 반도체는 향후 서버와 PC에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DDR5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비중이 내년에 1%에서 2023년에는 39%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반도체 가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 현물 시장, 그리고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하는 계약 시장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약 가격, 즉 아마존과 같은 고객과 매 분기 가격 협상을 하는데 계약 가격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왜 현물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글로벌 1위 서버 업체인 아마존도 이 스팟 프라이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트렌드를 보시면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에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달 전부터 현물 가격이 연초부터 급락하던 추세가 멈추고 반등이 시작되면서 안정 추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계약의 레버리지로, 즉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D램과 낸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결국 다양한 수요 촉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가격 바닥을 형성하고 내년 1분기 말 이후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 예상됩니다. 다만 낸드는 가격 하락 지속이 불가피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수요 확대가 낸드의 공급 과잉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 D램과 낸드는 둘 다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가전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이 말씀드리는 내년의 디스플레이 가전의 최선호주로는 LG전자입니다. 가전의 핵심은 TV입니다. TV 시장을 한번 보시면 올해 상당히 많이 팔린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과 LG전자 TV가 쉽게 말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TV 시장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역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고 결국 외부에 가전 매장을 가더라도 많이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삼는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은 업체 쪽으로 구매가 집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1위인 삼성과 2위인 LG전자 TV가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 TV 시장의 화두는 대형 TV의 출하 확대와 이 브랜드 삼성과 LG의 점유율 확대 경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합산 출하량은 올해 7,500만 대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36%를 차지했는데요. 내년에는 8,200만 대로 올해 대비 10%의 성장이 예상이 되어서 삼성과 LG의 TV의 확판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TV 시장의 화두가 프리미엄의 경쟁이겠죠. 삼성의 QLED, LG의 OLED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QLED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800만 대 이상, 내년에 1000만 대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미니 LED라는 라인업을 추가를 하면서 QLED 브랜드를 더 확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는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신공장에서 OLED 패널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내년도에는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600만 대 수준의 OLED TV 출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의 수요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분기에 최대 30%까지 올랐고요.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약보합세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2월에 접기로 했던 LCD 라인을 내년 3월 내지는 12월까지 일부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소형 OLED 투자가 내년에 확대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애플의 아이폰 중소형 OLED를 독점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중소형 OLED의 공급처를 올해는 LG 디스플레이, 내년에는 중국 BOE로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삼성의 캐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수요가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하로 접는 방식이 소비자한테 효용을 못 줬던 것이죠. 내년에는 삼성과 LG전자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롤러블, 익스펜더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해서 폴더블 폰의 폼팩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